그리고 Recording in progress. 상황이 있잖아요. 저희가 시험을 사실 이렇게 여러 번 보는 이유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고3 때도 마찬가지고, N수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들아. 사실, N수생들 보면은 돈 내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보는 거 알지? 뭐 이렇게 학원에 따로 가가지고 그 모의고사 보는 시험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자꾸 경험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시험에 대해서 좀 이 뭐라 그럴까? 어떤 멘탈적인 부분도 사실 좀 커요. 나 어제 잠깐 그 한캡쇼라고 이렇게 텔레비전 넘기다가 봤는데 정승재 선생님이 생선님이 나오신 거야. 선생님이 그 생선님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봤는데 그 대치동에 독재학원 있잖아요. 독학재수학원. 그러니까 진짜 그 관리형 학원처럼 하는 거야. 근데 보통 N수생들이 가 있는 데거든. 근데 거기 있는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이제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나오더라고. 근데 언니 오빠들이 그러니까 재수가 끝인 줄 알았는데 어떤 언니는 오수를 한 거야. 그래서 도대체 저 언니는 뭐지? 그랬더니 의대를 가고 싶어서. 근데 이 친구가 삼수할 때 시험을 선택 과목 있잖아요. 제1 선택 과목, 제2 선택 과목 있잖아. 이거를 할 때 OMR 카드를 원래 그 제2 시간에 제1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근데 이 누님이 그걸 건드린 거야. 잘못해서. 제2 선택. 그래서 전 시험이 다 무효 처리가 됐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시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시험만 보면은 이제 막 엄청 떨리고 막 흥분하고 막 자기 말로는 흥분인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약간 긴장도가 높아져서 불안감이 높아지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봐봐. 이게 그 오수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매달마다 시험을 봤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게 사실은 그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확 와버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멘탈 잡기가 되게 힘든 거죠. 시험 때마다. 오수 정도면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겠니? 그치? 의대 가려고 했으면 진짜 열심히 했을 텐데.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아깝고 사실 그런 거 보면서 좀 되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토익 가르치면서 진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가르쳤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단때 괜찮은데 시험 볼 때마다 배가 아프고 떨리고 손에서 땀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얘들아 사실은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많이 겪어봐야 돼.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자꾸 긴급한 상황을 겪어보고 쫄리는 상황도 많이 겪어보고 그러면은 어쨌든 사람이 그래도 좀 나아지는 거야. 그게 안 돼,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약간 심리 상담으로 가셔야 돼요. 약간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이런 모의고사 보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셔서 공부하시는 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 오셔서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근데 그 와중에 내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은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냐면, 문제를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얘들아, 문제를 풀고 나서가 더 중요한 거야. 그지? 문제 풀고 나서 내가 왜 이 답이 틀렸는가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오답 번호 적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치? 그랬더니 내가 이제 보면서, 이거 왜 틀렸어? 물어봤더니, 답변 잘할 수 있어요. 실수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진짜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 문제 내가 실수했어. 근데 얘들아, 예를 들면 나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실수했어. 이렇게 만약에 얘기할 때, 그럼 나 실수했으면 왜 실수했는지도 나오겠네. 그치? 예를 들면 내가 뭐 너무 자만해서, 그치? 첫 방을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었어. 그치? 기회만 잘 되면 될 줄 알았지, 1번. 그치? 그래서 놓쳤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졸았어. 이럴 수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실수했어요? 아니면은 뭐 약간 이렇게 두루뭉술한 얘기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오답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게 필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왜 틀렸는지 찍은 것도 마찬가지야. 찍었는데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 시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찍은 부분도 왜 그때 왜 찍었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얘들아 오답의 이유도 적으셔야 되고 내가 문제를 찍은 이유도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12번을 듣다가 13번을 찍었어. 그치? 그러면은 12번을 잘 듣고 빨리 답이 나와서 예를 들면 내가 18번, 19번을 문제를 풀다가 놓친 거잖아. 예를 들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듣기를 하다가 독해로 갔다가 이걸 빨리 적시에 못 돌아오면은 틀려요. 그쵸? 근데 이것도 연습이 많이 돼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듣기를 하면서 독해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괜찮은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사실 있어요, 여러분. 안 맞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판단하시기 위해서라도 왜 틀렸는지, 그리고 왜 찍게 되었는지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적어주시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오답 정리는 똑같죠, 여러분. 내가 뭐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정리하셔야 되는데, 오답 정리를 하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유에서, 뭐 예를 들면 결정적인 어휘를 몰랐어. 그치? 그러면 그런 어휘에 대한 어떤 정리를 오답 정리해서 반드시 단어 정리를 좀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치? 내가 오답 이유를 정리하다 보면 단어를 몰라서 틀렸어. 해석이 잘 안 돼서 틀렸어. 그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한번 봐봐. 그럼 본인이 그런 게 좀 보이면 조금 더 많은 쪽, 어휘 쪽이 조금 내가 더 비중이 높은 것 같아. 그래서 틀린 게 이유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단어 정리에 좀 더 비중을 두세요. 그리고 나는 좀 해석이 너무 안 돼. 그러면 뭐 하셔야 돼요? 문장 구조 분석에 비중을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균일하게 오답 정리할 필요 없어, 얘들아. 본인한테 맞게 가. 맞지? 이제는 그렇게 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는 이유가 뭔가 효율적인 걸 찾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효율적인 건 자기한테 잘 맞는 거, 자기한테 부족한 걸 잘 채워나가면 그게 효율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메타인지가 필요한 거야. 자기에 대한.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거는 사실 총평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 반이 이제 마지막 반이었거든요. 지금 이투수 문제였는데 2023년도 8월 달이었는데 사실은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근데 약간 여러분들의 허를 찌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의외로 이제 제가 앞반에서부터 이제 쭉 정리를 다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우리 반은 약간 뒤에서부터 갈 거거든요. 근데 뒤에서부터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정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요령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그쵸? 나름대로의 그 유형에 따른 요령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사실 오늘 이 투수 문제들은 약간 그 유형에 따른 요령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접목하고 계시면 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던. 그래서 쉽다라고 얘기하는 케이스입니다. 많이 안 읽어도 답이 나오는. 물론 읽으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덜 읽어도 되는 것들이 있어. 자, 예를 들면 얘들아, 그냥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 내가 항상 얘기할 때 우리는 약간 표현을 정리해야 돼. 오늘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리는 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18번 문제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글의 목적이잖아요. 내가 글을 썼잖아요. I'm writing this letter. 맞아? 사실은 얘들아, 우리 보통 글의 목적이 대부분 어디나 어디? 여기서부터 나오지. 그치? 여기 보통 나오잖아.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18번을 빨리 풀려고 밑에서부터 가요. 그럼 되게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간다? 위에서부터 보되 내가 빠르게 나 누구야? 나 너한테 알리는 거야. 그치? 나 이사해. 그치? 이 얘기인 거야, 얘들아. 그치? 빠르게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강약을 주는 거예요. 내가 빨리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게 있고, 잘 읽어야 되는 게 있고, 대충 흘려들어도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냥 내 상황 설명하는 거야. 그치? 난 누군데, 나 이사해. 약까지 봤어. 자, 근데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치? I'm writing this letter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이 편지 쓰는 거잖아. 자, to request the use of the school bus service. 그치? 그러니까 뭐야? 스쿨버스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바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야.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의 느낌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외로 18번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밑에서부터 먼저 읽으셔서 틀리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 얘들아 19번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 위를 보고 맨 아래를 보는 거야. 그치? 딱 여기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단어들이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꼭 형용사를 찾는 게 아니라 명사든 동사든 똑같아. 이 단어들이 주는 느낌을 체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스크림을 잡는 거지. 그치? 비명이잖아, 얘들아. 비명이라고 하면은 너가 물론 좋아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보통은 여러분 사실 뭔가 무서워서 나올 가능성도 높잖아요.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
제가 이거 PM반에서는 사실 수업할 때 설명했던 얘기인 건데, 분위기 물어볼 때는 여러분 이런 느낌이다. 글의 흐름이 긍정, 부정에서 변화가 와. 그러니까 앞에 얘기가 긍정이잖아? 그러면 보통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오니? 부정으로 나오고, 앞이 부정이잖아? 그러면 보통 어떻게 나가? 플러스로 가는 거야. 이 느낌이야. 그러니까 같은 감정을 유지하는 케이스들이 보통 신경 변화에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이어 스크림이라고 했으니까 일종의 나는 사실 마이너스를 일단 쳤어. 자, 이렇게 쳐놓고 그다음에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면 자, 뭐래요? 헐 베드룸이 quiet again해진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뭐래요? 밀리가 wrapped herself in soft blankets. 자, 얘들아. 부드러운 블랭키츠에 자기 몸을 돌돌 만 거잖아. 그치?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희미한 그 디터전트의 향기를 즐겼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였다가 기분이 평안해졌다는 얘기인 거네, 느낌이. 그쵸? 그러면은 플러스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마음이 편해졌어라는 표현으로 체크해보면 얘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어시임도 창피한 거니까. 그치? 자, 근데 고마움을 느낀 걸까? 그치? 그렇다기보다는 안도한 게 더 좋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1번으로 가야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렇게 치고 빠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이건 여러분 그냥 대충 읽고 나가는 거잖아. 너네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정답 아니니, 1번? 맞아? 다행이다. 답을 몰라요. 제가 안 봐서. 자, 제가 18번, 19번은 안 봤거든요. 자, 이거 설명 안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전반이 이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 제가 어디서부터 갈 거냐면, 사실은 뒤에서부터 좀 갈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43, 45는 안 건드려요. 그쵸? 요거는 너님들이 알아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패턴은 아니라서, 얘들아, 41번부터 그냥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 41번, 42번 한번 잠깐 볼까? 자, 우리가 이 문제가 약간 집합적인 개념이거든. 집합체. 무슨 말이냐면 사실 41번, 42번을 보면은 1번은 제목을 물어보고 2번은 어휘 쓰임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얘가 30번 문제랑 동일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목 물어보는 문제는 2번이었나? 그치? 22번 문제랑 동일한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문제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길단 말이야. 그치? 장문 독해란 말이야. 근데 이 장문 독해를 그래서 볼 때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제목을 물어볼 때는 대의 파악이라고 얘기를 해서 대의 파악에 관련된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뭐다? 결국은 주제 찾기다. 그치? 또는 중심어를 찾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주제와 중심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걸 열심히 찾아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실질적으로 주제를 여기서는 바로 찾기가 보통은 어려워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길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제가 살짝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강약이 필요해. 모든 글을 다 힘을 푹 주고 읽을 수는 없어. 그치? 자, 그러니까 힘을 주고 있는 것도 있고 힘을 덜 주고 있는 것도 있어야 돼. 본인이 그걸 스스로 조율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Attachment theory가 has been studied. 나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티어리가 연구가 되어지고 있어. 지금까지. 그치? has been pp니까 현재 완료를 썼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긴 해. 그러면 여러분 어태치먼트 티어리를 체크를 해야겠지. 자, 어태치먼트가 뭐예요, 친구들아? 첨부란 뜻도 있지만, 첨부 이론 이상하잖아요. 그치? 보통은 우리 얘기할 때 이거 뭐라고 그래요? 애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애착 이론이 지금까지도 사실 연구가 되고 있다요. 그리고 뭐다? 소시올로지컬 피너미나. 그치? 결국은 이 다양한 사회적, 그치? 사회적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얘가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뭘 포함해서 종교적인 것과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어플리에이션, 그치? 자, 어플리에이션 모르니까 쫄지 말고 밑에 봐. 자, 뭐라고 돼 있어? 관계, 소속. 그러니까 대충 얘들아, 종교적인 것과 그리고 이데올로적인 것, 더 사상적인 것, 그치? 이것들에서 다 어쨌든 포함해가지고 모든 이런 사회적 어떤 현상에서 이런 애착 이론이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 애착 이론은 너는 보통 어떤 때 생각해? 애착 이론은 우린 보통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요? 엄마하고 애기하고의 관계를 보통 생각하잖아. 맞지? 근데 뭐라는 거야? 종교도 있고.
사상도 있다는 거야. 이해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신하고 애착 관계를 갖잖아요. 우리 독실하신 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뭐예요? 신한테 의지하잖아. 그런 느낌도 애착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하고 가야 돼. 자, 그런데라고 얘기했어. 자, 파랭이 체크할 거야. 자, 그래서 파랭이 however가 앞에서 떴을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however가 문장의 맨 앞쪽에 쓰면은 보통 뭐라 그래? 대부분 이 뒤가 뭐가 된다? 주제가 된다고 표현을 해. 얘들아, 그래서, 여기는 좀 길긴 하지만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기는 한 가지 또 잘 봐야 될 게 있어. less attention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애착 관계가 어떻다는 거야? 덜 애착이라는 거지, 그치? 자, 애착을 덜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디에 대해서? place attachment에 대해서. 얘들아,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여기서 place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지. 장소 애착에 있어서 애착이 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뭔가 애착 이론이라는 게 전 사회적인 현상에서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이 플레이스 어태치먼트라는 요 개념에서 본다면 이 어텐션이 사실 많이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애착은 많지가 않대요. 자, 라고 얘기하면서 이분도 얼마나 친절해.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표현을 쓰면 자, 뒤에 이제 얘기를 들어봐. 플레이스가 첫 번째 1차원인 거야. 무엇에 대한? 탐험의 1차원이고, 그치? 그리고 탐험과 어떤 애착의 1차원적인 거야. 뭘 넘어서는? parental care giving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이 돌봐주는 부모와 자식이 가장 일반적인 애착 관계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애착 관계인데 그걸 넘어서는 그걸 넘어서는 첫 번째 차원이 바로 뭐다? 플레이스라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스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한다? 레스 어태치먼트 한다는 얘기야. 자, 너는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것 같아? 플레이스 어태치먼트가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부모와 부모의 케어기빙을 넘어서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차원이 플레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자, 안 가자? 잘 안 가자. 애착이 별로 없어. 아, 미안해. 어텐션은 관심인데, 미안해. 관심이 별로 없어잖아. 그럼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관심 좀 가져봐. 느낌 알겠어, 얘들아?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글은 여러분, 포인트가 바로 뭐예요? 플레이스 어태치먼트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플레이스 어태치먼트에 관심이 덜 있다. 근데 페어런트 기빙을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을 통해서 사실은 뭐 한다는 얘기야? 플레이스 어태치먼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친절하냐면, 얘들아, 그 뒤에 하이픈이라고 얘기하는 건 부연 설명이거든요. 자, 유아의 early sense of attachment. 그치? 애들의 초기의 어떤 애착에 대한 감각이라는 게 바로 뭐야? 체크 좀 할게요. 자, 여기는 그래서 색깔을 얘들아 연두로 좀 갈게요, 제가. 플레이스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 바로 surroundings에 한번 체크할게요. 색깔을 조금. 그치? 그러니까 뭐야? 둘 다 환경, 장소, 같은 얘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기들이 사실은 가장 초기에 느끼는 애착의 초기 관계가 뭐예요? 바로 자기의 환경하고도 연결돼 있다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지?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인 거야. 거기다 얼마나 친절한지 아니, 얘들아? 자, 그 뒤에 보면 이뜨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때뜨 시작해요.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인가? 이렇게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친절한 거 있지. 뒤에 전면구가 바로 들어왔잖아. 그치? 이과 대 사이에 전면구 부사가 들어오면 우리 뭐라고 그래 이걸? 강조 구문이라고 해. 이때 강조 구문이야. 얘들아 오늘 나 by exploring the world를 나는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요 선생님 보통요 우리 이렇게 강조 구문을 언급한다라는 거는 보통 뭐예요? 중요하니까 언급하는 거잖아요. 맞지? 여기 진짜 강하게 잘 읽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뒤에서부터 전면구를 먼저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 노랭이로 갈게요. 자, 아기들이 만드는 건데 그들의 embodied relationship. 얘들아, embodi가 무슨 뜻이냐면 구체화되는 거예요. 실현되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실현되는 거야. 자, 어떤 실현된 관계를 자, 누구하고 만들어? 자, 여기에 또 무슨 색깔 체크해야 돼? environment에.
초록 색깔, 연두 색깔. 그치?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아기들이 바로 그러한 구체화된 관계를 환경과 함께, 환경에 대해서 만든다는 거죠. 뭐 함으로써? 그 환경을 탐험함으로써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계속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장소 애착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되게 사실 많은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은데,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야. 애기들이 처음에 만나는 게 부모 이상의 사실 어떤 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환경이거든. 환경이고 장소잖아. 그러니까 장소 애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되셨어요? 자, 그러므로 장소 애착에 대한 이야기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는 느낌이거든요. 자, 그런데 장소 애착이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장소하고 어태치먼트를 얘기하는 건 있는데 얘가 뭐냐면 조금 유념해야 될 게 렉인 거야. 부족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장소에 대해, 그러니까 특히 뭐냐면 이거는 자연적 장소죠. 자연적 장소에 대한 그런 애착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달에 이슈가 생긴다는 얘기네. 그치?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겠네. 아,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다. 그치? 자, 여기도 되게 중요해. 완전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체크 좀 할게요. nowhere 한번 제가 파랑 색깔로 체크. 얘들아, 우리가 부정어로 시작하는 말이 나오면, 부정어가 나오면 이 문장은 사실 이거 잘 보란 얘기인 거야. 얘들아, 어디도 아니야란 뜻이야. 어디도 아니야. 뭐가? place attachment는 자, 어디도 아니야. 어디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보다? 뭐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의 발달에, 어우,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다 나오네. 아기들의 발달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 플레이스 어태치먼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한 거야? 해석 다시.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플레이스 어태치먼트보다 더 중요한 건, 아유, 말을 잘못했네. 미안해. 잠깐만. 얘들아, 문장이 여기가 주어고요. 여기가 어쨌든 간에 is 다음 자리에 nowhere는 여러분 사실 뒤로 빠져야 되는 건데 이제 부사로서 앞으로 끌려간 거예요. 자, 그래서 place attachment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치? 자,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건데 문장에서 여러분 보면은 뭐보다 여기를 보시는 게 확실히 낫겠네요. 여기까지 가져가야겠다. 미안해. 자,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인공적인 세상보다 플레이스 어태치먼트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더 중요한 곳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플레이스 어태치먼트가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이상한 거지. 여기가 잘못된 거지. 자, 얘들아 미안해. 나 혼자 웃어서. 자, nowhere 쓰고요. 자, 우리 이거 체크 좀 할게요. 위에다가 예쁘게. no 부정어 쓰고 비교급 쓰고 얘들아 댄스잖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비교급 다음에 이제 보통은 A나 B 너 맘대로 써도 돼.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A보다 더 비교급 한 것은, 더 몸한 것은 없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야? A의 최상급을 얘기한 거야. A가 가장 못마하다. 여기까지 왔지, 친구들아? 그치?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딱 보면은 뭔 소리를 하고 있냐면 지금 보면은 인공적 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적 세상보다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더 중요한 플레이스 어태치먼트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소의 애착이 중요한데 얘들아 인공적 세상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야, 이 사람은. 그치? 그래서 그러면은 뒤에도 인공적 얘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뒤에 봤더니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아기가 탐험하도록 지금 장려받잖아요. 자기의 뭐라고요? 내추럴 인바이먼트를. 그치? 그래서 이게 아기가 자연 환경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잖아요. 탐험하잖아. 탐험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엄마가 뭐 해줘요? 야, 그거 조심해 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경고도 해주는 거잖아. 그치? 위험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도 얘기하잖아. 그치? 맞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보다 아기의 sense of place attachment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응? 여기까지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인공적인 세상이에요? 자연적 세상이에요? 자연적 세상을 탐험할 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 세상을 탐구함으로써 아기가 그런 장소 어태치먼트의 감각을 키워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부족하면은 사실은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나중에 그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자, 그리고 뒷얘기 한번 잠깐 볼까? 얘들아, 뒤에 보면 increasingly urbanized라는 표현 나와 있지. 그치? 자, urbanize가 사실은 뭐예요? 도시화가 된 거지. 도시화됐다라는 거는 자연적인 거야, 인공적인 거야? 굳이 얘기한다면 artificial한 거야, 그치? 자, 일단 체크는 해놓고 들어가. 자, 이런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대부분 살아가는 그 안에서, 그치? 실내에서 살아가는 거겠죠? 실내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virtual world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현실. 가상현실 속에서 더 이렇게 빈번하게 살아가는, 최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말이죠. 자연의 환경이라는 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experience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애기들 입장에서는 어떻다는 거야? alien하고 threatening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심지어는 애기들은 관심도 없어.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느낌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 거야? 이 사람은, 내추럴 환경에 대해서 요즘에는 아예 접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접근을 안 하고 도시적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사실은 아기들이 뭐 한다? 바로 이런 자연 환경을 되게 안 좋게 생각한다는 얘기인 거야. 위협으로 생각하고 아예 심지어는 관심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지금 나는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를 딱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히 인공적인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뒤에서 보면 그러나 없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자연적인 어떤 환경이 아기들한테 사실 도움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발달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또 갑자기 뒤에서 뭐라고 그래? 또한 역시라고 표현했지. 또한 역시 바로 이런 도시 환경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면은 자연 환경을 위협으로 느껴. 얘들아, 감이 와? 이게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가 예를 들면 인공 환경을 얘기했다고 쳐. 그걸 마이너스라고 칠게. 그럼 여기를 내추럴에 대해서, 네이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플러스로 칠게. 그래 놓고 또 갑자기 마이너스를 치는 거야. 중간에 연결어가 전혀 없이.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야기의 흐름을 뭔가 다시 받아야겠지? 자, 얘를 에일리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자연적인 걸 애기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뒷얘기를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짝 한번 이게 그래서 조금 그 말에서 약간 앞부분까지만 얘기하면 사실 끝나는 얘기인데 뒤로 가면 갈수록 헷갈리게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여기를 여러분 내추럴한 걸로 바꿔버리면 사실 모든 얘기가 끝나요. 봐봐. 자연적 환경이 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애기들이 자연 환경을 탐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거야. 부족하면 근데 못 키워나가. 그러니까 또한 이런 부족한 환경, 바로 뭐예요? 자연적 환경이 부족한 요 환경이 urbanized culture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는 바로 자연을 오히려 아이들이 나쁘다라고 인식하고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기들이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추럴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은 그거를 아이들한테 잘 못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난이 이 얘기가 약간 중간이 조금 어색하게 끊어지는데 요 부분하고 좀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얘랑 연결된 거예요. 이야기의 흐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자연에 대한 탐험이 부족하다라는 게 바로 도시화가 되었다라는 얘기잖아.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로 간다? 바로 내추럴 스페이스에 대한 어테이치먼트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사실은 발달의 이슈가 생길 수 있죠. 왜냐면 내추럴을 잘하면 발달이 잘 된다고 얘기했는데, 부족하면 뭐라고요? 부족하면 그게 또 남은 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부족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라고 얘기하는 2번으로 가는 거고,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되게 조금 특이하게도 보통 전반부에서 틀린 걸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전반부에서 틀린 걸 물어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어디를 많이 쓰시냐면 D번 내지 2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 저희가 D2에서 답이 나오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치? 근데 이 글은 되게 특이하게도 앞부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예측하기 힘들다. 그쵸? 근데 일반적인 어떤 유형적인 개념으로 보면 저희가 나중에 그 수능 그 유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얘들아 그런 거 있어요. 찍기 하는 거 수능 이틀 전, 3일 전에 뭐 찍기 갈수 있게 막 이렇게 해서 하게 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저희가 또 찍기를 하는 그거 맞춰주시는 선생님들이요. 사실 뭐 기반으로 하는 거냐면 기존의 고3 문제들 있잖아요. 통계를 뽑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번호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 평가원에서 선호하는 번호대가 있어요. 유형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42번 같은 케이스들은 되게 3, 4, 5에서 답을 많이 써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3, 4, 5에서 나오는 걸 되게 많이 봤잖아. 근데 오늘 사설이잖아요. 약간 벗어. 자,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을 함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점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어디부터 갈 거냐면, 잠깐 앞장으로 가볼게요. 자, 뭐부터 보여드릴 거냐면, 제가 36번은 됐고, 37번을 제가 한번 다시 좀 37번도 앞반에서 했던 거라서, 36번을 할게요, 오늘 그러면. 자, 36번. 지금 제가 앞반하고 다 여러분 영상 합치시면은 다 지금 전체적인 해설이 다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6번을 보는데 순삽이야. 얘들아, 순삽 문제 푸는 요령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자, 순서 삽입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당연히 주어진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정말 강하게 잘 보신다. 힘을 빡 주고 읽어야 돼. 자, 근데 내가 힘을 빡 주고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순서든 삽입이든 분명히 우리한테 어떤 명시적으로 주어지는 조건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문장을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 명시적인 조건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얘들아. 지시어의 개념들. 그쵸? 괄호 열고 대명사도 포함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연결어의 개념들. 그쵸? 연결어, 연결사. 그치? 이런 것들 보잖아. 하나 더 얘기하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걸 잘 놓고 가대요. 더 플러스 명사할 때 이 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더는 사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유한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표현을 얘기할 때도 우리 고유명사는 원래 더 안 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그 은하계 중에서 정말 유일한 하나, 유일성을 얘기할 때 쓰는 게 더거든요. 그래서 뭐 the earth, the sun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그냥 명사 앞에 갑자기 더가 썼다? 그럼 보통은 뭐 하는 거야? 이 더는 앞에 나왔는데 이 명사가 앞에 언급이 됐는데 다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쓰는 거야.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약간 요런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얘기를 해봅니다요. 자, the best way. 자, 가장, 그러니까 좋은 방법인 거야. 그치? 근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 내가 첫 방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하거든. 말을 할 때 최고로 좋아. 그치? 최고의 방법이야. 필수적이야. 중요해. 이런 말 앞에서부터 들이대지? 그럼 이게 다 뭐다? 좋은 생각이야. 이런 말들이 다 뭐야? 주제문이야. 그치? 이거는 정해져 있어, 얘들아. 자, 그래서, 자, 오늘의 주제는 뭐니? 너의 셀프 컨트롤을 임프루브 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자기 통제력을 내가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리고 왜 내가 통제력을 잃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인지 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 통제력을 잃게 되는 방법과 이유를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향상시킬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너가 자, 여러분 knowing how you are likely to give in이라고 얘기했어. give in 무슨 뜻이야? 다른 말로 하면 애들아, giving이라고 얘기하면 yield예요. 자, yield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사실 우리 말할 때 뭐예요? 굴복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굴복하다, 양보하다 이런 뜻이거든. 무릎을 꿇는 거야, 여기서는. 근데 자, 그러니까 내가 굴복하는 그 방식을 알게 되는 것이, 아는 것이 자, 의미하진 않아요. 너가 failure, 실패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야, 내가 졌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 즉, 내가 내 컨트롤을 잃었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서는. 그치? 컨트롤을 잃었다라는 걸 네가 안다고 해서 그게 너가 실패자야. 너 실패한 거야.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얘들아, 뭐라는 거야? 본인의 이런 마이너스적인 것들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결국은 본인을 사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약간 단어적인 어떤 개념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얼마나 친절해. For example 나와 있으니까 한번 요것도 체크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들어가시면 C번으로 먼저 갈게요. 내일을 한번 체크할게요. 자, 데이를 한번 체크하시고, B번은 솔직하게 말하면 잘 못 체크하겠어요. 왜 못 체크하겠냐면은, 여기에 it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대명사가 아니라 it, to, 가주어, 진주어 패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B번은 뭔가 딱 집어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은 요 뒷얘기를 조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근데 보세요. 내가 어쨌든 너가 어떻게 그리고 왜 너의 그런 너가 이제 이렇게 뭐냐 굴복하게 되는지 너의 컨트롤을 잃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그걸 네가 안다고 해서 그 안다고 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네가 실패자라는 건 아니야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다음에 얘기를 할 때 자, 물론 A번을 먼저 얘기해도 좋죠. 예를 들자면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 사실은 말할 때 너가 지금 기브인 하는 거잖아요. 굳이 얘기한다면. 그치? 네가 지금 기브인 하는 방식을 안다고 하는 것이 실패자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예를 들자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를 들자면이라고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방식을 아는 게 실패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럼 한번 볼까? 자, 예를 들자면, 스모커들은, 자, who are the most optimistic? 낙관적이야. 무엇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 어떤 능력,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해서 가장 낙관적인 스모커들이, 흡연가들이 뭐 한대요? 가장 많이 relapse 4 months later. 자, 랩스를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온다는 뜻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뭐야? 4개월 뒤에 다시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얘들아,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야, 옵티미스틱 한다라는 건 다른 의미로 본다면은, 여기선 낙관적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긍정이 아니죠. 왜? 자기가 템테이션을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게 낙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 나 금방 끊을 수 있어. 나 하면은 금방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자기가 그 흡연이라는 유혹을 떨쳐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이 오히려 뭐 한다고요? 가장 많이 다시 되돌아온다고요. 흡연의 상태로. 그치? 그러면 이 얘기는 얘들아, 지금 뭐야? 내가 어떻게 왜 나의 어떤 루스 컨트롤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걸 잘 아는 게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메타인지가 돼 있는 사람이야, 안 돼 있는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죠. 이 낙관적이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난 유혹을 견딜 수 있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자기 인식이 잘 안 돼 있는 사람인 거지. 맞지?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가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시가 나오면요. 예시가 보통 나오면 보통 주제문 나오고 예시가 바로 나와서 부연 설명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뭐냐면 너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게 실패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에서 너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요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A번은 먼저 못 쓰겠네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자, B번을 제가 건너뛰고 C번을 먼저 볼 거거든요. 자, C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They fail to predict. 얘들아, 나오죠? 하는 걸 실패한대요. 잘 들어봐. 뒤에 써 있어. They were given.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 왜 내가 지금 굴복하게 되는지,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지를 예측하는 걸 실패한대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아까 되게 자신만만한 스모커 얘기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는 사람?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근데 데이 아니잖아요. 스모커, 아, 그치. 스모커 데이라고 얘기해도 되긴 한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 그 뒤에 보면 스모커도 있었고, 한 명 더 있었지. 자, 어떤 부류? 바로 또 과하게 옵티미스틱한 다이어터들 있죠. 얘들아, 그래서 이 오버리라는 표현 정말 좋거든요. 과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과하다. 이 말은 얘들아, 절대적으로 긍정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그냥 여러분들은 투로 봐도 돼. 너무 뭐뭐해서라는 부정의 의미로 느껴도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어에서는 부정의 의미가 되게 강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긍정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결국은 잘 못하는 사람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뭐 쓰는 거야? 얘를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A 다음에 C가 나오는 거지. 맞지? 그치? 근데 그럼 B가 언제 나와야 돼? 분명히 B 다음에 A를 바로 못 쓰는 거 내가 봤잖아. 그치? 얘 다음에 지금 A를 바로 못 쓰는 거 봤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A 앞에 B가 먼저 나와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BAC가 되는 거야. 정답은 2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가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자꾸 for example 나와요, however 나와요, on the other hand 나와요. 그러면 자꾸 거기에만 꽂혀서 가요. 근데 얘들아, 그것만 꽂혀서 문제를 푸는 거는 되게 위험한 방법이야. 요즘 트렌드가 순서 삽입이 어려운 거 알지? 그치? 그러니까 빈칸 추론에서 보통은 뭐 두 문제 정도가 3점짜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탑에서 한 문제 한 문제씩이 보통은 3점짜리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대부분의 그 시험을 보면은 저희가 오답률을 보면은 탑5 안에 빈칸 추론이 두 개가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은 하나 정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순삭은 매번 보면 탑5에 보통 두 문제가 다 들어가는 케이스도 많고,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그러니까 어쨌든 탑10까지만 보면은 어쨌든 순삭 무조건 들어가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어요. 3점짜리 뿐만 아니라 2점짜리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삭을 저는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삭을 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때쯤 되면 시간이 그 생각해 봐야 돼. 시간이 없어서 내가 뭔가 포인트만 보고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걸 여러분들 고치시면 되는 거죠. 그치? 응? 근데 나는 다 읽었는데도 선생님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왜 이 답을 왜 꽂혀서 썼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유를 적어보는 게 필요해. 얘들아, 그래서 자꾸 뭐냐면 그 소크라테스 아저씨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너 자신을 알라. 그치? 너?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소크라테스 아저씨가 메타인지에 대해서 최초로 말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메타인지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제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걸 잘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는 오답을 못해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순서를 못해. 그러면 그냥 순서를 왜 못하는데? 그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시간이 없어서 대충 읽어서 아니면 대충 읽다 보니까 연결어만 잡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연결을 잘 안 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잘 읽었는데도 나는 꽂힐 때 보통 약간 이 말에 꽂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있어, 애들이. 이런 포 example 나오면 여기 꽂히는 친구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얘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디로 가냐면 얘들아, 잠깐만 38번 갈게요. 자, 기운을 내시고 저희 38번. 자, 이 문제는 3점짜리는 아니죠? 자, 근데 여러분, 저희 글을 읽을 때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이분도 얼더우는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한번 비록 못말지라도 체크 잘 해주세요. 자, 얼더우를 쓰게 되면 어떤 느낌이 강해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얘기하면 비록 A일지라도 B 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강세가 어느 쪽에 더 가깝게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굳이 얘기하면 B 쪽에 더 가깝게 들어가는 거야. 맞지? 근데 이게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근데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아, B 쪽에 강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A는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만 하냐면 여기를 이게 아니고 얼도는요 일종의 여러분 사실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인데 대조에 가까운 비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A를 하긴 하지만 B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이거를 약간 비교해주면서 약간의 그런 반대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지 B만 중요해? 이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자꾸 뭐냐면 손을 B 쪽에다가 다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A를 다 안 읽고 가버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이 글에서 사실 잘 보셨어야 되는 게 사실 뭐였었냐면 여러분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아티스트들이 손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무언가를. 자, similar, 유사한 무언가를. 자, 뭐라고? 기하학적 모양과 유사한 것들을 똑같은, 그러니까 기하학적 모양과 비슷한 것들을 뭐로? 손으로 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티스트들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때때로 툴을 써요. 왜요? 컨트롤하고 레귤레이트 하기 위해서 그 라인의 프리시전, 정확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지, 얘들아? 그러면 지금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느낌이야? 지금 기하학적인 어떤 모형을 그리는 데 있어서 손으로 그릴 수도 있지만 뭐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는 정확도를 위해서 나는 툴을 쓰겠다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손으로 그려도 되는데 모양을 이 기하학적 모양을 손으로 그려도 되는데 나는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구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 너희들이 이 도구라는 말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죠. 자, 앞에서부터 잠깐 볼게요. 기하학에 대한 얘기고요. 여러분 기하학이라는 게 사실은 매스메리스의 브랜치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라는 거고 데이팅백 하면은 우리가 데이트가 날짜인데 사실은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거슬러 올라가다? 거슬러 올라가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 보는 거지. 자, 그래서 2000년도 더 이상의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수학의 하나의 분야입니다. 자, 그리고 기하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어요. 기하학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서 트레디셔널리 저는 그래서 여러분 부사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이해를 할 때는 부사가 정말 좋은 힌트가 많아요. 전통적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잖아요. 기하학의 모양이라는 거는 자, 수학적으로 regular하고 precise예요. 기하학적 모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 제가 좀 전에 이 얼도 부분에서 기하학적 모양이라는 표현을 지금 제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랑 유사하게 손으로도 그릴 수 있지만 프리시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 전통적으로는 원래 이 기악 모양이라는 건 굉장히 레귤러하고 프리사이스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확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구나. 자, 그러면 한번 계속 읽어볼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자, 단순한 모양.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모양들은 이런 것들이지. 그치? 자, 이렇게 동그라미, 정사각형, 세모를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바로 기악 쉐입의 모든 예시가 될 수 있어. 그렇구나.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기악 모양을 너가 세모, 네모, 동그라미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오케이, 알겠어. 자, 여기서부터 잘 봐. 얘들아, 여기서 디즈가 문제가 돼. 이 디즈는 그럼 도대체 앞에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를 내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이 경우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들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by plotting 하면 밑에 써 있어. 좌표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일련의 어떤 점들을 표시를 해서 이걸 뭐 하는 거야? 바로 얘네들을 연결을 하는 거죠. 라인을 가지고. 그치?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네모가 만들어지네? 아니면 점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 세모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라고 얘기했어. 이거 뭐야? 누가 봐도 지금 쉐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하학적 모양을 얘기하는 거잖아. 기하학적 모양이 어떻게 생겨가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생긴 방법이 점을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이 공간을 레귤레이티드하고 컨트롤된 어떤 라인을 가지고서 활용해서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뭔가 내가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네모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연결해도 되는 거지. 그치? 맞아?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도형의 형성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기하학적 도형의 형성 방법을 얘기한 거야. 얘들아, 그러면 방금 근데 내가 위에서 근데 이랬잖아. 그리는 방법이 도형을 그리는 게 점으로 연결해도 되고, 너가 그냥 공간 안에서 그 라인을 통제시켜서 해도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봐도 그림 그리는 게 지금 뭐 하는 거죠? 도형을 만드는 방법 아니에요? 손으로도 만들어도 되고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어도 돼. 이 얘기잖아. 약간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얘기하고 여기에서 이 부분하고 지금 뭔가 연결성이 느껴지는데 자, 제가 한번 뒤를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너무 친절한데 아티스트가 여러분 뭐래요? 롤러를 사용할 거래요. 롤러가 뭐예요?
자잖아요. 자는 뭐예요? 앞에서 도구잖아요.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바로 도형의 형성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형의 형성 방법에, 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또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손으로도 그릴 수 있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손으로도 그릴 수 있고, 도구를 이용해도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구를 이용하는 게 더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돼야 돼? 손도구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구를 이용하는 게 perfectly and straight lines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지?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근데 도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컴퓨터 그래픽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도구를 사용하거나 컴퓨터 그래픽 어플리케이션 어플을 사용하는 거죠. 그치? 이렇게 어플을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하는 거고, 이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보면은 4번 자리가 적절한 자리가 된다. 라고 본다. 요까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더불어서 여러분 어디로 잠깐 갈 거냐면 마지막 문제. 자, 39번을 갈 거예요. 여러분 39번도 똑같아요. 근데 이 질문은 약간 저는 좀 포인트를 잡으셨어야 되는 게 건강에 대한 어떤 촉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글 참 재밌는데요. 얼터너티브 퍼스펙티브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의 어떤 관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지? 대안의 관점에서 건강의 촉진이라는 것은 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래도록, 그치? 그러니까 평생 장수하는 거죠. 그쵸?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자, 오래 사는 과정. 자, 오래 사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오래 사는 과정은 아니고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는 과정. 자, 그래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 optimal development of our physical, emotional, mental, spiritual, 뭐지? 되게 길어지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신체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떤 자아에 있어서 최적화된 어떤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그냥 어떤 전생애적인 어떤 과정이 바로 이런 얼터너티브 관점에서 바라본 헬스 프로모션이에요. 자, 왜 이걸 잘 보셨어야 되냐면 이 글은 사실 여러분 일종의 A와 B를 언급을 해요. 자, A가 누구예요? 컨벤셔널이고 전통적인. B가 바로 뭡니까? 얼터너티브인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이 시스템, 메디컬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 건데 전통적인 시스템이 있고 대안의 어떤 메디컬 시스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관점이 다르대잖아. 뭐 하는 데 있어서? 헬스 프로모션에 있어서. 맞지?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보통 별일 없으면 뭐부터 먼저 말하겠어? 다른 관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A를 얘기하겠지. 그쵸? 그래서, 컨벤셔널 얘기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디지즈를 프리벤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바로 얘를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보통 어떤 경우인지를 일반적으로 보통 뭐 해줘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가는 경우가 많겠죠? 조금 한번 볼게요. 이 뒷얘기가 그러니까 바로 답을 체크하지 마시고 봐야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나오네, 얘들아. 자신의 cancer, cardiac disorders. 얘들아,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질병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의 리스크를 decrease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치? 방금 뭐라고 그랬어? disease prevention을 얘기했잖아. 컨벤셔널한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병을 내가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위험도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예시가 되는 거죠. 일종의.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서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뒷얘기를 잠깐 볼게요. 체크. These behaviors.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을 체크할게요. 이런 행동들만큼 중요한 것은 그러나 라고 얘기했어. 자, 잘 들어, 얘들아. 보통 대부분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를 답을 체크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however 때문에 뭔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however인지 끝까지 보셔야죠. 그러나 이런 행동들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이런 행동들을 체크해 놓고 누군지 알아야 되고 자, 디지즈 프리벤션은 질병 예방은 바로 뭐다? 헬스 프로모션의 한 가지의 면일 뿐이라는 거죠.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여기서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계속
질병 예방이 중요한데, 그치? 질병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배우잖아요. 그치? 이렇게, 환자들이 아니라 내가 소비자가 될 사람이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병원을 이용할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도 미리 배우는 거야. 암의 어떤 위험도를 줄이는 방법, 다른 병들을 줄이는 방법들을 내가 배우잖아요. 치매 예방하려고 우리 노력하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른 되면 그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방법은, 질병 예방은 실질적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어떤 only one piece. 얘들아, 내가 only라는 말을 쓰면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수능 지문에서 only는요, 거의 대부분을 뭘 나타내냐면,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되게, 에게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에게 이런 느낌이 뭐야? 약간 겨우 요 정도의 느낌. 그래서 원래 온리는 사실 한정의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사실 얘기할 때 한정이나 유일성을 강조할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어떤 다른 지문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의외로 수능 지문에서는 거의 한계점을 준다거나 되게 약간 그거밖에 안 돼라는 느낌을 주는 거야. 이게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두 가지의 어떤 관점에서 컨벤셔널 A의 관점을 얘기했는데, 야, 그거 사실 이 우리가 얘기하는 헬스 프로모션에 있어서 그냥 하나의 부분일 뿐인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이제부터? 야, 내가 이제 들어봐. 얼터너티브 부분을 한번 얘기해 줘 볼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 개인의 월드뷰스가, value가, 라이프스타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예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제가 봐야겠죠. 자, 근데 보세요. 개인의 세계관, 가치,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건강에 대한 믿음들이 바로 뭐다? 또한 역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어? 세계관, 가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어떤 스타일, 건강적인 어떤 믿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치? 앞부분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뭐, 우리 스스로의 신체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치적이고, 영적인 어떤 자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한마디로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의, 야, 말도 밑도 끝도 없이 세계관이 왜 나와? 내가 건강을 생각하는데, 그게 왜 세계관이 왜 들어오냐고. 내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이 왜 들어가냐고. 그치?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의 피지컬한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영적이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야. 이 사람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4번 뒤에 있는 이 문장은 얼터너티브에 대한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관점. 그러니까 정답은 대체 관점을 설명하는 4번 자리에 쓰시고 이것이 바로 결국 이런 사람의 가치관들이 또한 중요하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뭐 어떤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가치관이 또한 중요하다는 거지. 단순히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너의 이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면도, 인간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면도 사실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게 바로 대체 관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요거까지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요거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뭐냐면은 이 글은 사실 요약문을 볼 때는 애들은 항상 얘기하는데 요약문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얘를 보고서 얘에서 내가 어떤 단서를 찾아두고 가는 거야. 오늘의 여러분 지금 보시는 단서는 사실 뭐였었냐면 reading and writing이죠. 그쵸? 자, 그래서 앞쪽에서 reading and writing하고 연결되는 건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자, 나는 이거였던 것 같아. others.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땡땡하게 이그제미닝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고 쓴다는 거는 남의 생각을 땡땡하게 이그제미닝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 잘 들어봐. 이게 약간 대조가 들어오거든. 자,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그리고 나만의 생각을, 그에 반응하여 나만의 생각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남의 생각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나의 생각을 뭐뭐 한다. 이 얘기지, 여러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서 남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뭔가 분석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신 거예요. 자, 이 글에서는 여러분 어디에 이 얘기가 나와 있었냐면은, 여러분 여기 있어요.
요 문장 체크해 놓을게요. 답부분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결정을 하는데 걔네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나오지. careful한 analysis를 통해서 judgment를 통해서 그치?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의견이 맞고 틀리다라는 걸 내가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석한다. 얘들아,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자, 그런 얘기로 굳이 쓸 수 있는 거 객관적인 게 아니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critically 한다는 게 비판적으로란 뜻이잖아. 비판적으로 내가 한다는 얘기지. 분석을 하는 거지. 분석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위에 나와. 바로 뭐냐면, 이런 활동이 여러분 앞에 보면은 여기 보스 리딩 앤 라이팅이잖아. 자, 뭐라고 돼 있어? 이런 활동이 우리의 생각을 refine 하는 데 도움이 준다. 얘들아, 그러니까 다듬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다듬는다는 거는 뭐예요?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바로 뭐라는 거야?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물론 이게 바로 딱딱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약간 요런 것들을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은 요약문에서 정말 좋은 힌트가 뭐였냐면 남의 생각을 분석하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나만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단서인 거예요. 요런 대조의 개념들을 한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